네, 손이 가요 시간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손이 가요. 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복장이 좀 대비가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상의만 보이나요, 지금? 이 밑에도 좀 보이지 않나요? 네, 이 스타는 지금 팬티만 입고 있어가지고. 네, 뭐 굉장히 특이한 팬티야. 복장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손이 가요를 찍자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방송에서 그 꽁푸엉 꽁푸엉. 관련돼서 계약 해지와 해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의 네. 어떤 그 관심 그리고 영상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스타를 또 사랑하잖아요. 축구 관련된 그런 법률 그런 내용이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재밌는 영상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좀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 스타 몇 년생입니까? 저 81년생입니다. 81년생. 네. 그럼 몇 살이죠? 지금 뭐 39이지만 만으로 38인가? 네. 아, 그렇군요. 네. 나이가 많네요, 생각보다. 몇 년생이세요? 좀 많아요. 네, 오늘 주제가 나이, 연령입니다. 연령. 이게 또 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있어요.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네. 왜냐면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많은 게 유리한 종목이 있고 또 불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축구는 나이가 젊어야죠. 적당해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오히려 힘이 또 있고 체력이 또 체력도 좋고 힘도 네네네. 힘이 좀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에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과 높이가 있으면 유리하니까. 네, 다만 나이 먹어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면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마치 나이가 어린 것처럼 속여서 어린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국제 대회를 보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제가 20세 이하 대회인데 제가 20세야? 30세 아니야? 막 이렇게 나오고 간혹 정말 노안이라서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속인 사람들도 있다. 있다. 실제로 있는 일이군요. 속이는 있어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심이 아예 잘못된 의심은 아니라는 거군요. 증명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증명된 사례가 있다. 오늘 몇 가지 유명한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죠. 네. 2016년에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감비아,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의 공격수 유수파 야파. 유수파 야파. 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태리 명문 밀란, AC 밀란, 또 이거 정말 정통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치밀란이라고. 네. 아치밀란이다. 이게 무슨 A씨냐 하는데 아무튼 밀란에 입단했습니다. 유스에 입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이를 속였습니다. 한두 살도 아니고 9살. 9살을 속여서 들어갔어요. 유스팀이 몇 세 유스팀에 19세 이하. 19세 이하 유스팀에 들어가면 만약 18이라고 쳐도 그럼 9살 속이면 27살이 18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6살이라고 속인 다음에 16살이라고 속인 다음에 속인 다음에 그 입단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아치밀란에 들어간 겁니다. 선수가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기대만큼 성장을 못 합니다. 그치.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6살, 16세 팀에 있을 때는 이 23, 24 선수가 약간 유리함이 있었지만 이제 이 선수 16, 17, 18, 19 팀으로 이제 성장할수록 이 선수의 기량은 멈춰져 있고 기량이 좋아서 두각을 보이는 게 아니라 9살 형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스타가 9살 어린 동생하고 축구했으면 축구의 신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근데 20대 때, 20살 때. 얘처럼 해봐, 얘처럼. 그러면은 한 1, 2년은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수파 야파도 버텼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독일 3부에 있던 뒤스부르크라든지 이런 팀에서 뛰기도 했는데, 이태리 수사당국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9년에 가족과 함께 이태리로 망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망명 당시에 출생연도를 96년으로 기재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냐? 이 유수파 야파가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망명 전에 다녔던 학교의 기록을 입력해 놓은 거예요. 나이가 안 맞아. 옛날 친구라도 찾고 싶었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실제로 96년생이 아니라 87년인 걸로 확인됐거든요. 근데 세게 속였다. 9살이면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세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25살 나이에 AC 밀란 유소년 팀에 입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외에도 성품이 좀 안 좋아. 아, 좀 안 좋아요. 예, 독일에서 또 강간혐의로 구속됐고요. 또 소속팀이 또 1억 3천만 원 보석금 내가지고 풀려난 적도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선수. 유스파, 야파. 9살 속였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선수 어디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2015-2016 시즌 듀스부르크 2군에서 뭐 기록이 그 마지막으로 네. 뭐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네. 관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뭐 혐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실제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네. 오바페미 마르틴스. 굉장히 정말 빠른 기동력을 자랑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게 밀란이 나오네요, 또. 이번엔 인테르 밀란. 네. 인테르 밀란에서 이제 데뷔했는데, 당시 22살이었던 2006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캐슬이 영입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뉴캐슬이 영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동갑이었던 바바야로. 나이지리아 출신이잖아요, 이들. 네. 예, 세레스틴 바바야로가, 아니, 내가 마르틴스하고 유스팀에서 같이 뛰었다. 나이지리아에서. 네. 근데 나는 28인데 왜 쟤 22살이라고 그래? 6살 속인 거야. 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영입을 하려던 그 뉴캐슬이 깎아줘. 야, 깎아줘. 28인데 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돼? 어린 유망주를 산 건데, 그렇습니다. 좀 오래 쓰려고 산 건데, 야, 28짜리 주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원래. 얘네 너무 세게 해요. 너무 세게 물었어. 네. 183억 원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결론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실제로 뉴캐슬이 영입을 합니다. 영입을 하여. 그리고 뉴캐슬 나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3년 뛰었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영입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샀거나 정말 8살 속인 거라서 아니면 이게 바바이로가 뭐 착각을 했거나 정말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후에도 한참 활약을 했거든. 네. 또 미국의 프레디 아두. 걔도 뭐 있어요? 아니 아두는 의심을 계속 받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축구를 이끌 축구 천재라 평가받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게도 골폭풍, 골 세례를 줬던 프레디 아두. 그 후에 몇 년 전에 K리그 진출설도 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나이 속인 것으로 확인된 선수나 의심받는 선수는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네, 이라크 U16 대표팀. 네. 그게 대회 출전하려고 나가는데 공항에서 잡혔어요. 공항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출국하는 이라크 공항에서 야 여권 보니까 너네 이렇게 어리다는데 내가 볼 때 너 외모가 왜 이래? 얼굴이 사갔잖아. 실제로 외모가 늙어 보여서 잡혔습니다 공항에서. 예, 이라크 공항 공무원들 잡았어요. 이라크 내에서? 네, 출국할 때. 이라크 내에서 이라크 선수들을 잡은 거예요? 네, 뭔가 첩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대표팀 관계자들이 야 친하니까 수염 깎으라 깔끔하게 깎으라라는 지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9명이나 들통나가지고 여권 뺏겼어요. 네. 또 이뿐만 아니고요. 23세 이하 대표팀 역시 이라크입니다. 23명 중에 17명이 나이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고 당시에 이게 들통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스파 야파는 페이스북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라크 선수 18명이 자격정지 받은 이유는 많이도 조작했는데 18명. 네. 투표 인증샷 때문에. 투표 인증샷? 원래 이 나이면은 투표를 못해. 그런데 투표를 했어. 그리고 인증샷을 올렸어 SNS에. 좋은 일 한 건데. 근데 이게 인생 망쳤죠. 인증샷 올려가지고. 아니 뭘 속이려면 치밀하게 다 속이든가. 이게 뭡니까? 제대로 속지도 못하면서. 네. 결국 근데 좀 약간 슬픈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속여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한 다음에 내전 혼란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을 다 많이 바꿨대요. 뭐 어떻게 뭐 징집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연좌제로 뭐 죽을까봐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바꾸고 했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내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는 이라크 축구인의 분석도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렇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그렇죠. 네. 또 이라크뿐 아니라 가나. 작년 역시 가나 U17 대표팀 2명도 걸렸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이런 의심을 좀 많이 하죠. 네. 당시에 이제 올해 열리는 게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이잖아요. 네. 아프리칸 U17 네이션스컵도 같이 열리는데 그때 예선이었습니다. 또 가나의 투톱
주전 투톱이 다 걸렸어요. 아, 투톱이. 그래서 얘들 좀 잘했나 보네. 엄청 투톱이. 잘했다. 아. 당시에 코칭 스텝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걸렸다 큰일 났다 네, 이런 말도 하고요.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잘했겠지.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하죠. 네. 좀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네, 역시 같은 대회 출전했던 나이지리아. MRI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손목 성장판을 MRI 검사를 하거든요. MRI 검사를 하나 봐요? 그러면 99% 이제 다 확인된다고 정몽준 전 FIFA 부회장이 말한 적이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리는 국제대회는 MRI 검사를 지금 다 하고 있군요. 의무입니다. 지금은. 예. 그럼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네, 지금은. 네. 2003년부터 U17 대회 참가 선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장판 MRI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 충격적인 게 작년인데 나이지리아 대표팀 60명 했어요. 전체 60명 했는데 26명이 탈락했다.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 네. 나이 속인 거다. 근데 이거는요. 본인도 자기 나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정말. 네. 언제 출생 신고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잘. 행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정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는 그렇죠. 엄마가 막 2년 3년 뒤에 야 생각해보니까 너 그걸 안 했어. 너 등록을 안 했어. 빨리 가서 등록하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면 축구 잘하니까 축구팀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축구팀 등록하려면 출생신고 해야 됩니다. 언제 태어났지? 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세요. 아니면, 젊은 게 좋아요. 어린 게 좋죠 하면, 그런가? 하고 하는 경우. 이런 혼란이 좀 있다. 아프리카에는.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실 나이를 소위 말해서 꿇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또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몇 년 지나서 그때 살아남으면 그때 출생 신고를 하는데 좀 이왕이면 좀 어리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잘 몰라서 대충 하거나 또는 몇 년이라고 써서 이게 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하거나 정말 지금이야 그런 일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MRI로 검사한다는 건 좀 생소한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죠. 밝혀진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행정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네네. 스포츠 한국이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스포츠 한국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축구인 나이는 고무줄? 상하가 있는데, 하편의 제목이 이래요. 90년대까지 청소년 대표, 요즘에 U20, 청소년 대표 서너 살 축소는 관례다.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준우승 하기 전까지 최고의 쾌거였죠. 83년, 박종환. 붉은 악마. 네. 그때도 몇 명 있었다 이건가요? 네.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이를 속인 건지 원래 그렇게 출생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몇 명 있었다. 원래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적도 있었겠죠 당시에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83년도에 20세 이하면은 1963년도에 태어난 거니까 충분히 행정적으로 약간 우리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될 때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시 이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고려대 1학년인 김판근 선수 65년생이었는데 아주 어려 보였다.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동년배인 사람들의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어려 보였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했는데 그 말은 곧 다른 선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당시 K대 2학년이었던 N 땡땡 선수 이 선수는 또래보다 4살이나 많았다. 그래서 훈련 시간 외에는 언제나 혼자 지냈다. 가끔 이 너무 형이니까 이 선수를 보면 늘 벽 쪽에 혼자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있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또 당시 작은 펠레로 불렸던 신연호 선수. 이 선수는 불법이 있던 건 아니고 양력과 음력 그 차이 때문에 한당 출전 못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지난 거예요. 생일이 지나서. 그래서 음력으로 이제 신고된 바람에 이제 다시 양력으로 바꿔서 양력 음력 원래 같은 날짜지만 차후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 문제 없게 이제 열흘 차이로 출전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 팀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요? 1년 꿇은 사람. 근데 꿇었다는 거는 출생일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1년 꿇는 거, 2년 꿇는 것이 아예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좀 기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아니면 좀 1년 정도 더 어린아이들과 뛰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 1학년 팀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같이 뛰는 그런 선수들의 그 연령대 대표 선수로는 출전할 수 없는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북한이랑 코리아로 출전한 단일팀 91년 포르투갈 대회. 이때 있잖아요. 네. 세상을 떠난 분인데 시모 전 감독. 네네네. 원래 그 73년생으로 돼 있었지만 네. 71년생이었다. 아, 71년생이었다. 네. 실제는 이때도 토너먼트까지 진출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 선수들. 네. 나이가 뭐 조인철, 리창하, 최철, 최영선, 김정선. 북한 선수는 말해도 되겠죠. 네. 말해도 되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또. 네. 이 선수들도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맘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실제 나이가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북한은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래. 네. 아니, 좀 너무 그래.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MRI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아. 북한도 할 때. 네. 그래서 검사 방법이 있어요. 타액, 침, 또 백혈구, 뭐 대뇌 피질 검사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차가 최대 한 3년 정도까지 있답니다. 근데 3년 오차면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조치를 못 하잖아. 좀 많은 거지 사실. 그치, 네.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치아 검사가 있었는데 이건 약 10% 정도 오차가 있다. 치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정확한 게 나왔다. 바로 손목에 있는 성장판의 엑스선 검사.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강제로 이걸 모든 사람에게 의무화하면 엑스선이라는 게 건강에도 약간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물론 뭐 과도하게 하지 않는 이상 큰 영향 없겠지만 강요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핑계죠 사실. 맞아요. 안 하기 위한 핑계지. 근데 엑스레이 많이 찍어도 뭐 별 문제 없지만. 없어. 자연방사능도 뭐 큰데 물론 일본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왜냐? 손목 성장판 엑스레이 대신에 신체에 유해성이 없는 MRI 검사가 있으니까. MRI가 있으니까. 네. 이제 빼박이구나. 네, 이제는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의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연령별 대회에 부정 선수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인 잡기 위해서 또는 변사체로 발견된 그런 피해자의 사망자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군요. 이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치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이를 이제 판단하는 기법들이 발달됐고 그 방법들을 이 축구 대회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심을 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지 않다. 네, 사전에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청소년 대회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 네, 믿을 수가 없겠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또 선수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사기라든지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의 묵인 또는 더 넘어서 국가나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속여서 나갈 경우.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약물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주고도 했는데. 러시아.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 일이잖아요. 러시아는. 넷플릭스의 그 이카루스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처벌 대상인가? 그러니까 나이를 속여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었다. 네, 예를 한번 들죠. 이 스타가 아까 유스파 아빠처럼 9살을 속였어. 네. 그래서 U15에 나갑니다. 22살 때. 네. 22살 때 15세랑 뛰면 평정이겠죠? 그렇죠. 네, 이 몸일 거 아니야, 이 몸, 지금처럼. 더 날렵하고. 이 키에. 슛돌이들이랑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와, 씨. 엄청난 거죠. 와, 그쵸, 예. 네. 그런데 걸렸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복잡해요. 진짜 이 말이 어렵네요. 네,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정증서가 뭐냐? 공정증서라는 뭐냐면, 국가가 이제 공적인 일을 할 때, 그런 그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예요. 주민등록부, 옛날에 호적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죠. 뭐 부동산 등기부, 뭐 이런 것들. 이거의 공정증서인데 이런 공정증서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기본증명서나 이런 거. 생년월일 들어가는 게 있죠.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에 원본의 가짜 사실, 허위 사실이 기재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게 공무원이 속아서 기재를 해버리면 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입니다. 이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도 있어요. 네. 이거는 공무원에게 이렇게 저 언제 태어났으니까 이거 이렇게 적어주세요,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니면 직접 문서를 위조해버려. 위조. 공문서 위조죄죠. 네. 공문서 변조가 있습니다. 변조. 원래대로 실제로 태어난 날짜가 잘 적혀 있는 그런 출생증명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면 뭐 이제 그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가 있어. 이거를 그 날짜만 숫자만 고쳐. 근데 요즘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다 전산화돼 있어서?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요즘은 그런데 전산화 안 된 나라도 많잖아. 안 된 나라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산화 됐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전산 공무원도 매수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죠. 나이 때문에. 이제는 쉽지 않죠. 이제는 쉽지 이제는 쉽지 않죠. 네. 네.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공문서 위조죄, 변조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문서를 행사하면, 즉 제출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거기서 좀 그런 걸 제출하면서 이득을 취하면 네, 사기죄가 되죠. 사기죄가 되는 거구나. 금전적인 이득을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22살이에요. 근데 원래 네. 29이었던 거예요. 22살인데 공 좀 차네. 그럼 너 한 10년 쓸 수 있겠다 해서 어디 구단에 입단을 했어요. 네. 그럼 그게 사기죄가 되는 거군요. 딱 떨어지는 사기죄죠. 딱 떨어지는 사기죄입니다. 네.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단 대 구단 거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혹시 그걸 나이 속인 걸 알면서 그걸 감추고 선수를 그 젊은 나이, 가짜 나이로 팔았다면 그럼 이적료를 받잖아.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거는 또 이제 구단이 또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대회에 관련해가지고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회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회뿐 아니라 대회라는 게 그 토너먼트나 리그,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리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K리그, 뭐 J리그 이런 것들도 그 리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국가가 직접 주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회가 있죠. 네, 국가에 따라서는 네. 이런 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예를 들어 뭐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그 수사와 처벌은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범위예요. 따라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사와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미 저 미안해요. 걸렸네요. 다른 데 갈게요. 또는 아이고 저 이거 못하겠네요. 그냥 갈게요. 그런 경우에 찾아가서 데려와서 처벌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면은 좀 골치 아픈 거네 그러면은. 아주 뭐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FIFA의 징계는 가능하죠. 네, 그러나 징계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볼 수 있고 오늘 나이를 어리게 속인 거 봤잖아요. 네. 나이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올리는 경우. 일부러? 왜 그렇죠? 왜냐면 몸이 작을수록 유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와 반대로. 맞아요. 네. 체조. 네, 체조 또는 피겨 스케이팅. 이거는 어린 선수들이 잘해. 네, 잘해요.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하니까. 그래서 너무 어린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나오면 학대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16세 이상이 올림픽 출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14세, 15세인데 16세를 올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정반대죠, 축구랑. 네네. 그렇습니다. 나이에 관련된 이야기, 스포츠에서는 나이가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MRI는 처음 알았어요. 네. MRI. 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유스파 야파. 유스파 야파. 예. 무슨 8년 9년을 이렇게 속이는. 9살을 속이는 대범한 거죠. 너무 좀 엄청난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간이 커. 생각입니다. 소개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